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일상 회복을 준비하던 전 세계에 또 한 번의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상회하는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여 영국, 미국, 이스라엘 등의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까지 위협하면서입니다. 게다가 최근 인도 보건당국은 델타 변이보다 더 강한 델타 플러스를 발견했다고 밝혔고 방역 전문가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빠른 시간 내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른바 전 세계의 델타 팬데믹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델타 변이 감염자는 2주마다 2배씩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전파력의 로셸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머지않아 델타 변이가 미국 내에서도 지배적인 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델타 변이가 확인된 곳은 최소 92개국에 달하며 영국에서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의 코로나19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코로나 신규 확진 사례에서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중을 87% 이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델타 변이를 잡는 한국의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이 각국 외신들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델타 변이가 발견되긴 했지만 매주 델타 변이 감염자의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지난달보다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변이 바이러스, 특히 델타 변이의 국내 유입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는 국립인천공항 검역소 검역 강화 대응 보고라는 보고서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 방역에 주목한 점은 선제적 대응이었습니다. WHO는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다른 변이주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4월 27일에 내렸지만 한국질병관리청에서는 4월 14일부터 인도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 발열 기준을 고막체온 37.3도로 조정했고 4월 21일부터는 검역소에서 인도 체류 입국자의 전수검사를 진행하며 방역 조치를 강화했으며 4월 30일부터는 1박 2일 시설 검사 후 격리 5월 4일부터는 입국 후 7일간 시설 격리, 퇴소 전 추가 검사 및 결과 음성 확인 후 자가격리 7일 전환으로 지침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 때문에 한국에서 36명의 델타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었지만 델타 변이 확진자들을 조기 분류할 수 있었고 결국 지역사회 유입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즉 선제적으로 대응해 조기에 델타 변이 유입을 상당 부분 잡아낸 것입니다. 물론 델타 변이는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변이 바이러스를 잘 통제해왔던 것은 입국 관리 등의 방역 시스템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일본은 자국의 상황에 한탄하며 한국의 부러움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델타 변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끝까지 올림픽 개최를 강행하려는 이기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가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이 개막하는 다음 달 23일엔 인도 델타형 변이 코로나가 시중 감염의 68.9%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일본에 입국한 외국 선수단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달 말과 다음 달 본격적으로 각국 선수단 및 대회 관계자, 각국 대표단, 취재진 등이 대거 몰려올 경우 공항 검역망이 대거 뚫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방역을 선보여 안심한 올림픽을 진행하겠다는 스가의 말은 철저히 거짓말이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유권자의 85는 방역의 기본도 모르는 스가가 임기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급기야 감염자 수를 조작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까지 하기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아베는 지지율이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코로나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을 묻으려 했다가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아베는 지난해에 각 부처에서 취한 적절한 조치는 신규 확진자를 줄일 것이다. 조치들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지만 폭로된 후생노동성 내부 자료에서는 230명 수준인 감염자 수가 이틀 뒤에는 586명까지 늘어나고 다음 달 3일까지는 3,370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건 담당 부처에서는 2주 뒤에는 감염자가 15배나 폭증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부처에서 취한 조치는 확진자 수를 줄일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이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걸 체감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다음 생에 한국인으로 태어난다면 그것은 최고의 불행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불행을 겪게 하고 있는 건 한국이 아닌 일본이다. 처음에는 한국이 방역 잘하는 거 하나로 떵떵거리는 게 불쌍했다. 얼마나 나라에서 자랑할 게 없으면 저러는지. 그런데 방역의 차이가 진정한 의미에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 저 정도 레벨의 방역을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모든 것이 한국 대통령의 조작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일본에 대한 고마움도 잊어버린 멍청한 나라가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방역을 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방역을 잘하는 것은 모든 선진국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걸 한국이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인정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들이 마트에서 사재기 한 적도 없었고 의료가 붕괴된 적이 없었다. 일본처럼 노인이 병원도 가지 못해 쓸쓸하게 집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례 역시 없었다. 정부에게 제발 부탁한다. 우리는 한국과 싸울 게 아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한국에 배워야 한다. 우리는 왜 한국처럼 못하는 걸까? 후회스러운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인데 지금의 일본과 한국의 현실을 보면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만든다. 우리가 한국에 수출 규제를 안 했다면, 우리가 한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면 아마 한국의 방역 기술을 전수받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지. 정말 모든 방법을 써서 한국과 친해지고 싶다. 자민당을 지지했던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 자민당이 더 증오스러운 것은 한국과 관계 악화가 일본의 모든 것에 안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도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다. 자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 국민을 위한 쇼를 하고 있을 뿐이다. 올림픽을 유관중으로 개최하겠다면 한국인 관광객만 받는 건 어떨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일본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솔직히 지금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고 바로 옆이기 때문에 쉽게 일본에 올 수 있다. 이것은 안전을 보장해주며 관중을 수용하지 못해 경제에 타격이 가는 것도 막아줄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방역 기술도 배울 수 있을 테니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나.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인도나 영국에 비해 살만한 국가라고 느끼겠지만 한국인들은 일본을 지옥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마 우리가 인도를 보듯 한국은 일본을 그렇게 보겠지. 코로나 초기 때부터 양국은 방역 역량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여왔기 때문에 당연할 것이다. 한국 관광객만 수용해서 일본에 오게 한다고? 여러모로 절대 안 올 것이다. 일본인이라는 게 창피하다. 한국이 올림픽 개최국이었다면 스가가 그렇게 말하던 찬란한 올림픽이 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바이러스로 시들어 있는 세상을 통합시키는 올림픽 말이다. 아니, 한국은 올림픽을 아예 안 열었을라나? 국민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민당의 이익만 챙기려는 총리와 너무 비교된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